액에다가 세포를 떨어뜨릴 거냐, 세포 내에다가 염료를 주입할 거냐, 그 차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고. 그래서 보면은 초생체, 얘네들은 세포를 분리해서 어떻게 염색액 안에다가 세포를 퐁당 떨어뜨리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생체내 염색은 뭐야? 생체내 염색은 아예 세포 안에다가 주입을 해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연구소에서는 많이 써. 그렇지만 우리한테서는 큰 의미가 없어. 우리는 살아있는 세포를 가지고 와서 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방금 말했던 거는 염료의 단순한 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택 용이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녹일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잖아. 지용성 염료에 녹여 있었던 그 솔루션보다 내가 지방이 더 친하기 때문에 나한테 넘겨오는 게 바로 선택 용이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용성 염료라고 하는 거는 지방을 녹이는 염료 했으니까 펫 솔루블 다이라는 용어가 똑같지? 한글이랑? 그래서 얘네들 뭘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질 증명은 대부분 무슨 색깔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빨간색 아니면 검은색, 진한 색깔로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지질만 선택적으로 염색해. 근데 이건 FFP에서 돼야 안 돼? 안 돼. 이제 이해되지? 그 이유는 뭐야? FFP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알코올 때문에 지질이 녹기 때문에. 우리가 알코올이 들어가는 단계는 뭐야? FFP에서 탈수 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아예 지방을 녹여버리니까 안 된다고 설명을 했을 거야. 그리고 정색 반응. 정색. 이거는 제대로 된 색. 다른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을 가지고 일어나는 반응을 정색 반응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염색이 되는 원리가 염료로 인해서 염색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집어넣어서 막 화학 반응이 일어났어. 그래서 화학 반응이 산물이 색깔을 띄어서 염색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염색이라고 하는 거는 염료 때문일 수도 있고, 염료가 아닌 단순한 색을 띤 화학 반응물일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대부분은 유색산물이 나타나도록 염료를 쓰게끔 돼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반응, 리액션을 통해서 반응이 나타나서 색깔을 보이는 것들은 염색의 이름의 염색법이 아니라 반응이란 용어를 쓰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헷갈릴 때, 나중에 헷갈릴 때, 뭐 예를 들어서 마손 트라이크롬 들어본 적 있죠? 말했었지. 그거는 마손 트라이크롬 스테인이라고 표현하거든. 염색이라고 표현하거든. 얘네는 뭐라고 돼 있어? 리액션이라고 돼 있잖아. 어떤 반응의 끝에서 나오는 화학 산물이 색깔을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리액션이란 반응이란 용어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2학기 때 차후 증명할 때 나올 거야. 이거 기억할 거예요. 기억해야 돼. 이거 국시에 진짜 많이 나와.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 왜냐면 우리 은을 바깥에 두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 그랬지? 검은색. 그래가지고 은팔찌나 은반지나 뭐 이런 거 되게 오랫동안 두면 살 땐 이쁜데 오래 두면은 공기를 통하지 않게 여자친구들 이제 귀걸이 사고 이러면은 꼭 별거 아닌 지퍼팩에 넣어주잖아. 그게 뭐냐면 공기와 접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은은 무슨 색으로 보고 싶은 거야? 흑색으로 보고 싶어. 그래서 나처럼 분자 검사하는 사람들도 은을 이용할 때가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은이 흑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 은이 처음에 솔루블 상태, 액체 상태에 대한 색깔이 있어 없어? 없어. 얘네들을 반드시 검은색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검은색이 된 거란 말이야. 검은색으로 환원되는 게 아니라 환원이 되어서 검은색으로 증명을 할 거야. 그러면 고민을 하는 거지. 은을 환원시켜서 검은색으로 난 눈으로 보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은과 친한 애한테 환원제를 직접 넣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스스로 은을 환원시켜서 스스로 색깔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호응성이라고 했을 때 아지로필릭이란 말을 했을 때 필릭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 좋아한다는 뜻이야. 반대말은 뭔지 알아? 싫어한다는 말? 포비아라고 하잖아. 무슨 이게 뭐지? 어떤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싫어하는 그런 감정을 포비아라고 표현하거든. 싫어하는 건 포비기라고 표현을 해. 아지로라고 하는 거는 은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봐봐. 호은성. 한자로 하면은 은을 좋아하는 성질이야. 영어로 해도 똑같아. 은을 좋아하는 성질이야. 얘네들은 은만 좋아해. 스스로 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바깥에서 무조건 뭘 넣어줘야 돼? 환원제를 넣어줘야 돼. 그래야지 은이 무슨 색깔로 변해? 검은색으로 변한다는 말이야.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 단어만 기억하고도 환원제의 필요 유무를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만 나중에 국시 볼 때 시간이 한참 지나서 국시를 볼 때도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은 환원성이야. 여기는 아예 이름 자체에 뭐라고 돼 있어? 환원이라고 돼 있지. 그럼 얘네들은 스스로 환원을 할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환원제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단 말이지. 그런데 그거랑 살짝 비슷한 애가 하나 있대. 유도성, 은환원성. 얘는 환원제는 넣진 않지만 환원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에 뭔가 스위치를 하나 달아주는 거야. 뭔지 알겠어? 스텝을 하나 달아주는 거야. 그런데 은을 환원시켰을 때 환원제로 사용하는 게 알데하이드기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면 조직 내에서 알데하이드기를 만드는 방법들을 넣어줘야지만 은이 환원이 되는구나 라고 볼 거야. 그 뒤에 거 나올 거고. 그리고 이온 교환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칼슘과 은을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은으로 확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세 가지 기억해야 돼. 근데 잘못 기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은을 검증하는 은을 이용해서 뭐 하는 보온법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은 환원성, 유도성, 은환원성, 호원성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은 환원성이 가장 큰 카테고리야. 그리고 은을 좋아하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고 얘처럼 이온 교환을 이용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네. 알겠지? 그래서 은을 뭘로 무슨 색깔로 나타난다고? 무슨 과정을 통해서? 환원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바깥에서 환원제를 넣어주느냐 넣어주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호원성을 먼저 보자. 얘는 은만 좋아해. 그래서 외부에서 뭘 넣어줘야 돼? 환원제를 일부러 넣어줘야 돼. 이해되죠? 은 환원성이야. 얘네들은 스스로 환원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환원제가 스스로 조직 내에 있어. 그럼 외부에서 환원제를 넣어줘 안 넣어줘? 안 넣어준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환원 물질, 알데히드 얘네들이 뭐냐면 환원을 시켜주는 물질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도성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폴리크롤라이드라고 해가지고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해서 당 성분이 있거든. 얘네들은 깨부셔. 그렇게 되면 걔네들의 마지막 산물이 뭐가 나오냐면 알데하이드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유도성, 은환원성에서는 반드시 이 다당류를 깨부시는 산화 과정을 통해서 알데하이드를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환원제 없이 환원시킬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소리 알겠어? 여기서 이제 산화, 환원 나오면 되게 헷갈린다. 그런데 이거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거를 가지고 염색하는 이 방법들을 다 외워야 돼.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때 한 번씩 더 얘기를 할 거야. 나는 오늘 염색 이론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은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리스트업만 해준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2학기 때 넘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걸 거고. 그러면 보자. 기억이 이제 스물스물 나겠지? 선택 용이성 대표적인 게 뭐다? 지방 가지고 염색하는 거야. 그리고 도움법. 그럼 여기에는 호은성, 은환원성, 이원 교환 반응이 있고 여기서 환원제가 필요한 건 뭐다? 호은성이다까지 기억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색 화학 물질을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나와가지고 색깔이 나오는 게 있고 염료에 의해서 염색을 하는 게 나올 거고 나는 오늘 그래서 염색 이론이니까 대부분 이쪽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앞에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염료 다 못 끝낼 수도 있어서. 그리고 향수나 염료나 다 무슨 화합물을 가지고 이용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벤젠, 공명구조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지. 벤젠을 가지고 염료는 기본으로 만들어줘. 그런데 여기에다가 두 개가 달라붙어야 진정한 염료가 된다라는 얘기를 기억을 하면 좋아. 거기서 이건 한번 읽어보면 돼요. 우리 뭐 눈으로 보이는 게 뭐다, 가시광선이 어디다, 자외선 어디다 뭐 이런 걸 보면 되는 거지. 염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발색단과 조색단이라고 했어. 내가 크롬이 무슨 뜻이라고 했지? 색이야. 그래서 크롬포라고 하는 건, 크로모포라고 하는 건 색을 나타내는 거를 말한단 말이야. 염료가 색을 띠게 되는 게 뭐 때문일 것 같아? 이 발색단 때문이야. 색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얘네들은 색을 도와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염료를 기억을 할 때 벤젠고리에 뭐뭐가 붙어야 된다고? 발색단 하나 또 조색단이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럼 발색단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볼게. 이 발색단이 이렇게 색깔이 나타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물질을 색소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색을 띠게 되는 원래 그 물질이 색소원이라고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염료의 모체가 되기 때문에 조직 성분의 착색이 가능해. 근데 얘만 붙였을 때는 어떻게 돼? 물로 수세를 하게 되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파마를 했어. 파마를 했는데 파마 양만 넣고 머리 풀면 파마 안 돼. 중화제를 반드시 섞어서 얘네들 단백질 구조를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얘네들 똑같아. 염색을 할 때 염색을 색소원을 가지고 머리가 빨개졌다? 그래서 염색 잘 됐을 거야. 빼버리면 안 된다고. 조색단에 같이 넣어줘야 된다. 알겠지? 그럼 발색단이 색은 띠지만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색깔을 그거를 기억을 해야지. 그래서 색깔은 띠지만 뭐가 가능해? 제거가 가능해. 근데 우리는 색깔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색을 해. 색깔을 제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보기 위해서 염색을 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필요해? 조색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조직과 달라붙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결국은 정전기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온할 수 있어서 결국은 염료가 발색단과 조색단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이 염료가 조직에 달라붙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빨간 옷을 입었으면 빨간 옷을 입은 애가 조색단과 나는 빨간색이 있다는 건 내가 발색단이라는 뜻이야. 여기에 조색단이 있어서 얘랑 조직이랑 달라붙게 해준다고. 그렇지 않으면 수세를 했을 때 씻겨나가지 않게끔 조색단이 달라붙게 해줘야 돼. 그래서 발색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 조색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를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색소원이 진정한 의미 염료가 되기 위해서는 조색단이 분자 내로 첨가되어야 된다라는 말까지 이해될 것 같아? 발색단은 뭐다? 색을 띠는 거야. 제거돼 안 돼? 돼. 그런데 얘네들이 제거되지 않기 위해서는 염료에 또 다른 뭐가 붙어야 돼? 그게 뭐다? 조색단이 내 팔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발색단이고 조색단이야. 연결되어 있는 게 뭐다? 금속이야. 뭔지 알겠어요? 금속이야. 그래서 조색단과 발색단을 연결해주는 거는 금속 성분이다 라고 보면 되지. 그게 바로 여기 있지. 여기 어디 갔어? 왜 안 내려와? 여기까지. 그치? 그래서 금속 이온을 통해서 조색단과 발색단이 이어지는 거야. 조직에 붙는 데는 어디야? 조색단이고. 이해되죠? 그래서 보면은 봐봐. 발색단이 있어. 얘네들은 색깔을 띠는 애들이야. 조색단은 조직에 달라붙는 애들이야. 이 사이에는 뭘로 연결이 돼 있어? 금속 이온이야.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러면 발색단이 우리가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어.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렇지만 발색단이 가지고 있는 종류와 조색단이 가지고 있는 종류는 다르다라는 걸 느낌이 와요. 그리고 우리는 몸에 단백질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미노기, 설포기, 카르복실기, 하이드록실기 해서 조직이랑 달라붙을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거고 얘네들은 약간 그거랑 조금 다른 형태로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발색단과 조색단을 필요하다라는 거고 나는 여기 중에서 발색단이 무엇일까요? 조색단이 무엇일까요? 라고 문제는 안 내.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워서 뭔가를 볼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필요한 게 뭐다라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됐지.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색깔이 나타났지만 제거되기 쉬운 건 뭐다? 발색단의 색소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정전기적 결합을 조직과 해서 염료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건 뭐야? 조색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와 얘는 뭘로 연결되어 있어? 금속이온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다른 게 있어. 변색제라고 있어. 변색제는 뭐야? 색을 변하게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떠한 이유로라도 색을 변화시키는 애들도 있구나라는 정도까지만 알면 실제적으로 나는 변색제는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좀 이따 변색성 염료라는 게 있거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걔네들을 보기 위해서 얘네들은 살짝 잊어도 돼. 그렇지만 요런 요거가 있습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요약할게요. 염료라는 거는 벤젠보리에 뭐가 달라붙어? 조색단과 발색단이 결합해. 그치? 발색단은 색을 나타내는 거야. 조색단은 조직에 달라붙어서 식히지 않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있었을 때는 발색단만 붙었지. 벤젠고리에다가 발색단만 이렇게 붙었지. 얘네들은 뭐야? 염료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수세하면 얘네들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색단이 달라붙어야 돼. 얘랑 얘 사이는 아마 금속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되게 힘들 거야. 여기서부터 양이온성, 음이온성 나오면서부터 더 힘들 거야. 우선은 우리가 지난번에 인디고 블루 기억나요? 청바지? 그런 게 어디에 들어간다? 천연염료에 들어가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진짜 말 빠르지 않아? 내가 지난번에 지난주 토요일날 여기 학교에서 행사 있어가지고 강의했었거든. 근데 그때는 이 정도로 막 시간이 쫓기는 게 아니라 되게 천천히 해야 돼. 그리고 그때도 조직 그 처리가 뭐 다른 연구소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연구소에서 조직 검사로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진짜 이제 되게 작은 규모의 병원인 경우 선생님들이 오셨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조직 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있거든. 그래서 그때 만든 자료는 한번 보여줄게. 왜냐면 그때 애니메이션을 좀 넣었거든. 그러니까는 시험을 다 본 상태에서 그걸 한번 보면은 이렇게 쉽게 쉬운 내용이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박사고 교수고 뭐 하긴 하지만 조직 검사를 배우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방법으로만 한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직 처리를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구성적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전혀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야. 물론 배우면 엄청나게 빠르게 본인들이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어. 임상여기과 졸업하면서 나중에 약간 국시에 압박이 올 때쯤이면 굳이 이거 따야 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면허 없으면 병원에서 있는데 지금 분자적으로 되게 많이 발달하고 우리보다 병원에서 내가 분자를 한다고 하지만 나보다 더 많은 분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다? 근데 사람 DNA는 못 만져. 그게 뭐냐면 임상병리과를 졸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전에 분자병리 검사가 막 그렇게 활발하게 돼 있지 않았을 때는 실제적으로 병리사를 되게 무시했어. 왜냐면 이런 일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짜여져 있는 프로토콜 안에만 이거 넣으세요 저거 넣으세요 하면 되는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약간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게, 환자 검체를 다뤄야 되니까 병리사가 쓰기는 하지만 분자적인 검사를 해야 돼. 그런데 이 분자적인 검사는 의사가 터치할 수 없어. 이거는 우리가 다 의사들을 보기 위한 자료를 만들는 거 알죠? 우리가 의사들한테 좋은 자료와 좋은 슬라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줬는데 분자는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병리사를 내가 면허를 따야 돼? 따고 나서 생각해. 따고 나서 연구소 가는 건 상관없어. 따고 나서 다른 일 하는 건 상관없어. 그리고 나서 학위를 따도 상관없는데, 특히 졸업하는 친구들 중에서 남자 친구들 중에서 마지막쯤에 포기한 애들 있거든. 안 그랬으면 좋겠어. 여기 뭐 100% 합격률이라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친구 있어. 나 졸업한 친구 중에 약대 가고 싶어가지고 나는 졸업할 때 30몇 명이 있었어. 학생이 동기가. 그러니까 되게 학생을 많이 안 뽑는 학교거든 우리 학교는. 근데 그 중에 3명이 의사가 되고 1명이 한의사가 되고 1명이 변리사가 됐어. 그냥 그런 쪽으로 애들 공부에 관심이 많은 애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1명이 약대를 가고 싶어서 휴학을 하고 약대 공부를 했는데 결국 떨어졌다. 약대 공부 되게 힘드네. 근데 걔가 졸업을 하고 나서 지금은 면허가 있어야 바로 이제 우리 원서한테 면허를 내지.